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식을 사랑하시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사실 증시가 계속해서 좀 좋아야 여러분들도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재미를 느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시장 너무나 체감적으로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그렇죠. 장중에 장 시작하고 나서 갭상승한 시장이 장 마감 때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무리됐다라는 점. 자, 이 명절 전에 사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서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참 체감적으로 좋지는 못한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더킹 방송 출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정말 특별한 매매 기법 내지는 특별한 매매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 더킹 방송 여러분들 남은 거래일 바로 이제 내일 바로 하루밖에 남진 않았죠. 자, 이 1거래일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과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어제 이 더킹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힌트 드렸죠. 오늘 장중에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급등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강의를 통해서 리뷰를 하고 이 종목을 제가 왜 소개시켜 드리는지 또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설 명절 전에 내 종목을 매도라도 하고 가야 되나? 지금 종목이 너무나 안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아래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럼 역시나 이 더킹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또 이 더킹의 문을 활짝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 여러분들 거래소도 그렇지만 유독 이 코스닥 참 약합니다. 오늘 갭상승, 전일 종가 대비해서 1.29% 상승을 했는데 장 마감 때는 마이너스 1.6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거의 장중에 2%대 가까이 하락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시장이 안 갈까요? 진짜 좀 답답할 지경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그럼 오른쪽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 변수들의 혼합적인 반영.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대외 변수들이 전부 다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앞전에 미국에서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을 전 세계 전체적으로 흔드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거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또 재판이 있었죠. 1심 20년을 또 선고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런 이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 내지는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선이 쏠려버리면 그때는 유독 주식시장이 참 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에 지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 또는 미국의 선거죠. 미국의 선거 당시 또는 우리나라 역시나 대통령 선거 전날 주식시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앞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때도 역시나 주식시장 당일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 정책적인 문제,
이런 뭐 정부의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항상 주식시장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 주식시장 역시나 그런 변수가 작용을 한 겁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돼 버렸죠. 한국의 GM 이 공장이 군산에 있는 공장이 이번에 폐쇄가 되면서 없어진다란 얘기. 이게 또 나오면서 해당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역시나 또 장중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 사실 시총 상위주들 버티지 못하고 시총 상위주들이 버티질 못하니 지수도 하락을 하고 지수가 하락을 하니 중소형주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차트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지난 이제 2월 달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올까 싶더니만 그대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 이 명절 전에 조금이라도 시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하락세가 그려주는 모습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주식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건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아직까지도 기관 수급들은 매수에 참여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연기금 계속적으로 요즘 2월 달 들어서 매수를 잡기보다는 매일매일 매도를 하는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투신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수급보다도 사실 연기금과 투신의 수급이 중요한데요.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반면에 투신은 약간 이제 대형주들, 실적 좋은 종목들만 사고 있고 거의 대부분 중소형주나 이런 쪽에서는 투신들이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이저 수급들 정말 언제까지 주식시장을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 수급이 시장을 벗어나니 주식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 외국인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선물시장까지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을 매도를 그만하고 매수로 전환돼야 시장이 저점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는 저점일 확률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ADR 지표라는 거 있습니다. 시장이 좀 과도한 상승인가 내지는 과도한 하락인가를 따지는 게 바로 이 ADR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ADR 지표상 항상 120%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는 과열 구간이라고 포착이 되는 거고 이 과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중소형주들, 특히나 제약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ADR 지표상 바로 80 내지는 90%까지 하락을 해야 과매도 구간으로 시장이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DR 지표 어디죠? 지금 오늘장, 아니죠. 어제장까지만 하더라도 지표상 100%까지 100%까지 현재, ADR 기준상 이 100%까지 현재 지금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90 내지는 80%까지 떨어져야 시장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장이 역시나 하락하고 반등이 나올지라도 추가 하락까지 또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좋지 못한 소식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직까지는 바로 상승의 회복의 장세가 나오기보단 반등 나왔다가 조정줬다가 반등 나왔다가 조정줬다가 2월 달에 주가 흐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아마 그래도 설 끝나면은 주식시장 좀 괜찮아지겠지. 설 끝나면 주식시장 반등 나오겠지.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글쎄요. 2월 말 저는 추가적인 변동 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모습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무 종목이나 잡는다고 올라갑니까? 절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승 종목이 몇 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 종목만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자, 주식시장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락장 때는 10명 중에 9명이 손실을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하락장이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정 내지는 박스권 장세라고 보는데요. 주식시장 격언 중에는 하락장에는 10명 중에 9명이 손실 본다. 근데 박스권 장세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수익 보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장은 아니지만 박스권 장세, 10명 중에 9명이 수익 보기 어려운 장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9명이 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이 되기 위해서는 매매 기법과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당분간 2월달 박스권 흐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상승할 수 있을 종목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 종목들 반등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정리를 할 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하셔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 매매를 해야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현재 손실들을 플러스로 빠르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글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상승장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동안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올라갔던 시장과 다릅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다시 오른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소개를 시켜드렸을 겁니다. 사실 우리 설 끝나고 나서는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설 명절 전에 어떻게든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시장이 하락 나오더라도 바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큰 맥락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평창 올림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TV, 우리 경제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들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올림픽 방송 보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중계 틀고 있습니다. 뭐 스케이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는 뭐 스노보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부 다 그런 거 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이 쏠린 건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러면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의 초점을 맞춰야지만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될까요? 글쎄요.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 수혜주라고 한다면 평창 올림픽 근처 강원도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공장,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평창 올림픽 수혜주로 뽑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용평 리조트, 뭐 대명 코퍼레이션, 뭐 일신석재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제가? 이 해당 종목들은 보통은 올림픽 1년 전 내지는 월드컵 1년 전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이슈가 다가왔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들입니다. 이 테마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주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 대명 코퍼레이션.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용평 리조트가 왜 안 가냐? 언젠간 상승 나오겠지 고민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아직까지도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수혜를 보는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 있죠? 어제 제가 잠깐이나마 강의를 해드렸던 종목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올림픽 내지는 월드컵 해외 각국의 대표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놀러 가면 물이 안 맞아서 음식이 안 맞아서 내지는 잘못해서 배탈이 걸리거나 위염, 장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지금 올림픽 대표단 쪽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노로바이러스 치료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 또는 현재 유니더스에서 사명을 바꾼 기업, 지금 그리고 파루 또는 일신바이오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관련된 종목들 다시 차트상으로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어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남북경협주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힌트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 올림픽 때문에 지금 북한 측에서 대표단을 대동해서 결국은 다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방문하면서 남겼던 이슈 뭡니까?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을 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남한에 방문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좋은 결과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남북 경협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었던 바로 기업입니다. 자, 좋은 사람들. 사실 의류, 네이, 속옷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이제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다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철수를 했지만 과거의 테마주로서 엮였던 부분이라 현재는 직접적인 실적이 찍히진 않겠지만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고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결국 좋은 사람들 오늘 장중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더킹 방송 보시는 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상한가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자, 이번에 분명히 좋은 사람들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슈가 모르더라도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 그동안 사실 남북 경협주들 시장에서 워낙 소외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북한과의 경계감도 계속적으로 심해졌었고 남북 간의 이 대화가 풀리지 않다 보니 지난 2017년까지도 남북 경협주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을 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주가에 큰 반영이 나오는 모습은 안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과거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52주째 신저가를 달리다가 바닥을 다지고 바로 이 구간에서 자, 이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쌍바닥. 자, 바닥권에서 W형 패턴. 이걸 보고 쌍바닥. 쌍바닥은 바닥에서 태어나게 되면 이 쌍바닥은 주가의 상승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W형 패턴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전 지지보다 뒤에 있는 지지 라인이 추가적으로 이 저점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W형이 아니라 앞전의 저점보다 뒤에 있는 저점이 좀 더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올려간다. 이걸 보고 바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주가 급등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었죠.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고 하방 경직성 정확하게 확인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만약에 공략을 하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자, 보통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 눌림목이 앞전 저항대, 그러니까 앞전 저항대인 이 구간을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이 2,100원 구간대를 지지받다가 물론 지난주에 추가적인 낙폭이 조금 더 나왔지만 앞전에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상승시키면서 종가상 바로 전 고점을 상승시키면서 마무리됐다는 거. 이거야말로 급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사람들을 지난주 내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바로 이번 주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상한가까지 직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렇게 공략하시면 하락장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대세 하락장이 나오든 하락장이 나오든 수익 볼 수 있는 매매 방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슈가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차트상 지지와 저항을 잘 만들면서 지지라인 때 이탈되지 않고 정고점 돌파하는 순간 매수만 하더라도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오늘 이런 식으로 상한가 직결됐고요. 또 한 종목 또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죠. JST나라는 종목. 자, 이 종목은 우리 여성분들 참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또 김연아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속 관련해가지고 여성분들의 뭐 목걸이, 귀걸이 내지는 반지를 만들고 있는 기금속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근데 JST나도 과거에는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항상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면 이 종목은 앞전 지난 2월달 아니죠 1월달이죠. 1월달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2차 파동 나오고 다시 눌림목 나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무슨 패턴이죠? 자, 요것만 보더라도 혹시 어떤 패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앞전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파동은 앞전의 상승폭보다 작아집니다. 크게 상승하고 점점 상승폭이 작아지면서 수렴을 한다. 수렴을 하면서 힘을 응축하는 구간.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삼각 수렴형 패턴. 급등의 시세를 만들어주는 삼각 수렴형 패턴인 겁니다. 자,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들고 그냥 바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삼각 수렴형 패턴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삼각 수렴형 패턴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하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급등의 초입 구간, 바로 상승형 삼각 수렴형 패턴의 급등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고 이런 자리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팩트 있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이런 자리들 공략하신 분들 충분히 어떻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하셨던 분들 단기간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패턴이고 아니면 어제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장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도 충분히 장중에 10%대의 급등까지도 가능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슈가 맞아떨어지고 차트상으로도 급등을 만들어내는 단서가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놓치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없는데 어떤 종목을 잡으실 겁니까? 아직까지도 제약주에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약주 어떻죠? 실질적으로 제약주의 대장주들이 전부 다 지금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젠, 바이로메드,
티슈진 이런 종목들 오늘 장중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락 나왔습니다. 특히나 바이로메드는 장중에 거의 8%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하락하면 여러분들 제약주들 버티지 못합니다. 대형 제약회사 특히나 버티지 못합니다. 이슈가 있는 중소형 제약주 정도야 조금 더 추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은 섹터가 버티지 못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을 미련 가질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슈가 있고 현재 그동안 곽광받지 못했지만 차트상으로 급등전의 패턴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사실 평창올림픽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또 한 종목 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신원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역시나 남북 경협,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자, 이 신원이라는 종목도 오늘장 장중에 22.76% 상승, 급등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패턴들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앞전에 바로 급등을 하면서 쌍봉 만든 다음에 베어마켓이 나왔다가 요 바닥 구간에서 바로 3중 바닥 만들면서 박스권, 이 물량 모으는 패턴이 형성됐고요. 저항대를 뚫고 삼각 수렴형 패턴 만든 다음에 앞전 거래량과 삼각 수렴형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바로 급등의 시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오늘장 급등이 아니라 이미 지난 4거래일 전에 종목의 상승을 보이는 단서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시장이 좋지 못하다고, 시장이 좋지 못해서 시장이 안 좋다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쫓아서 추격 매매 내지는 쫓아가는 매매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들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손실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이미 앞전에 급등의 초입 구간이 만들어진 게 지난 4거래일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선취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방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당일 급등하는 종목들 스캘핑하고 쫓아가서 손실 보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과 4거래일, 일주일 안에도 여러분들 20%, 3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방식 있습니다. 지금 시장 하락장이라고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디요? 바로 평창올림픽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내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설 명절 전에 수익 보고 가시라고 제가 어제는 경협주를 소개시켜 드렸다면 오늘 추가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 아직도 나는 급등 종목들의 패턴을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제가 이 매매 기법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종목들 사실 설 명절 전에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참여 방식 모르시는 분들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번호 1899에
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전부 다 같이 적어서 지금 당장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한 분 한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256님의 종목이 제일 먼저 왔네요, 또. 자, 이분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남이신 전문가님 꼭 봐주세요. NH투자증권 매수가가 14,55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NH투자증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점검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죠. NH투자증권. 이 금융업종 중에서 증권업종.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만큼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자금순환이 많아지고 자금순환이 많아지면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들, 당연히 거래 수수료 받는 증권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역시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자금 순환이 당연히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증권업종들은 저는 더 수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개인 고객들이 가장 많은 기업들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 NH 투자증권을 보기 전에 일단은 참고로 키움증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권사 중에서 가장 개인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키움증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로 면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 좀 접근성이 용이해서 개인 고객이 워낙 많습니다.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상승 나오다가 최근에 시장 때문에 밀렸어도 다시 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인 만큼 현재 증권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 완전히 땡큐입니다. 자, 그러면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많이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이미 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죠.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나서 시장이 안 좋으니 좀 밀렸던 겁니다. 자, 사실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앞전 추세적인 부분이 이탈 나오면은 베어마켓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구간이 다시 한번 또 지지라인으로 받치고 있는 구간이라 저는 해당 이 종목이 14,500원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다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 자, 요 구간에서 아마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나오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손절가 14,500원만 잡으시고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냥 자신 있게 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들 수급 계속 사주고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 또 봤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이 뒷번호 9972님의 종목입니다. 자,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동성제약, 매수가가 1,500원입니다. 비중이 60%인데, 이 상당히 비중이 좀 큽니다. 자, 이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동성제약이,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동성제약이 사실 암세포 치료제, 바로 포토론이 하반기 매출이 좀 기대가 되면서 이번에 좀 주가가 상당히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크게 오른 만큼 이제는 조금 과열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술적으로 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제약,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5,000원인지 내지는 정말 1,500원인지 다시 한번 좀 문자를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이라는 가정하에 상담을 좀 해드리자면 이미 사실 급등이 계속적으로
N자형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N자형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추세 라인이 아직까지는 이탈되진 않았지만 이 15,000원 구간,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온다라면 그래도 소폭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지난 2월 9일 날 윗꼬리를 크게 빼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 이거는 그만큼 위에서 매도 물량, 그동안 이 종목의 주포들이 조금 이탈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고점까지 가기보다는 이 위에서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주가가 밑으로 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전에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면 정리를 좀 약수익에서 정리를 하고 가시고 이 정고점 위로 돌파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약수익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추세적으로 15,000원 손절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성제약이라는 종목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뒷번호 756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시초가에 바로 254만 원에 두 주 샀는데 더 사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주를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뭐 가격적으로도 워낙 비싸서 이 종목을 또 이 두 주를 샀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25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오늘 매수한 게 아니라 보니까 지난 1월 31일 이때쯤에 제가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아마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어제도 상담을 해드렸고 지난번에도 또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없다 보니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겁니다. 실망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주봉상으로도 그렇죠. 지난 이 21선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중장기 쪽으로 타고 가다가 21선 중장기 추세 라인이 무너진 상태고 이번에 61선까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나 잘못하면 이 종목은 19만 원까지도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를 잡고 가자라면 이 종목은 223만 원을 손절가는 잡고 계셔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이 구간대가 깨진다면 큰 폭의 하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미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더라도 이 위에 26만 원 위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제2 평택 공장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반영되려면 글쎄요. 몇 개월은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절가 223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조금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 위에서 정리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말고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라고 결코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해당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게 나에게 우량주입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462님의 종목입니다. 신신제약입니다. 매수가가 13,650원이고요. 비중이 8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신제약 보겠습니다. 사실 신신제약이 제약주이면서도 중국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신신제약을 단순히 제약주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왜요? 제약주 올라갈 때 사실 이 종목 잘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중국발 이슈가 있을 때 더 잘 올라갑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약국에 가서 파스를 달라고 하면은 아마 이 파스 많이 줄 겁니다. 신신 파스라고요. 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파스이기도 한데요. 이 신신제약이 최근에 일단 중국발 이슈와 제약의 이슈까지 같이 맞아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이 위액 구간에서 사실은 이 위액 구간에서 좀 뭐랄까요? 이 삼각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미 급등의 초입을 만들었던 거는 지난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급등의 초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라면 사실 이런 자리들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적으로 좀 크게 수익을 보는 매매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3,650원이다.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위에서 추격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추격 매매를 하셨는데 단타로 짧게 수익을 보고 나가시면 다행인데 지금 수익을 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전에 윗꼬리를 크게 빠지고 윗꼬리를 크게 빠지고 윗꼬리를 크게 빠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간 13,700원 구간대가 현재 이 종목의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상승을 하면서 뚫고 갈 뻔했지만 저항대 맞고 밀리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에 이 13,700원 구간대가 단단한 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잘못하면 이 종목 추가적으로 이 저항대 맞고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손절가는 바로 21선 구간 11,800원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내일장 이 종목이 여기 구간대를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뭐 9,000원 내지는 7,5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서 앞전 저항대 13,700원까지 오시면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5님의 종목인데요.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덴티움이란 종목이고 매수가가 29,000원입니다. 자, 비중이 30%인데 오르고 있어서 좋긴 한데 매도 시점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덴티움이란 종목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디오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이 잘 나왔다라면 최근에는 이 덴티움이 지난 2017년 3월에 상장한 이후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지인이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업의 분위기도 나쁘진 않다. 최근에 좀 공장이 뭐 발빠르게 기업이 좀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에 의한 상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적에 의한 상승이라 사실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싸니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지금 주가가 앞전에 이제 큰 파동 한번 나왔다가 아래 구간으로 이제 쭉 조정을 주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 종목이 요 구간에서 바로 이 삼각수렴형 패턴 만들고 급등의 초입 구간 만들면서 올라왔던 거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시장에 밀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하락을 한 거지만 이 추세 라인을 이탈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거 좋은 겁니다. 더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손절가만 65,000원, 이 추세적인 65,000원만 지키고 가신다면 나쁘진 않겠다. 그럼 이 종목을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는가? 저는 이번에 이 종목이 앞전 단기적인 목표가는 73,600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차적으로 더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면 제가 이 종목의 재무제표도 또 뜯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방송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요즘에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 좋습니다. 저는 이 덴티움이란 종목들 같은 경우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 오래간만에 좋은 종목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디오는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 이슈가 가장 큰 종목 내지는 실적 튼튼한 종목들만이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덴티움 같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간 쪽으로 수익을 보려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내지는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종목들, 실적 저평가 종목들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 담아야 될까요? 설 끝나고는 어떤 종목 담아야 되고 설 전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이 제가 또 이 방송의 또 마지막 이번 주에 마지막 방송이니까 오늘 제가 설 명절 전에 명절 선물로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들 점검을 통해서 걸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꼭 사야 될 만한 이슈 종목과 실적 종목까지 같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